G80 전기차입니다. 휠이 이번에는 이렇게 단일 휠, 이거 19인치짜리 터빈 휠 하나만 나온대요. 지금 뒷자리를 한번 타봤는데, 아, 이런 느낌. 지금 이게 발이 의자랑 좀 좁아져서 약간 그런 거구나. 그래도 BM이나 다른 외제차에 비하면 진짜 넓은데, 여전히? 난 전혀 막 그런 불편함은 따로 못 느끼겠어. 여전히 넓고 편해. 아, 근데 이제 G80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약간 좁다라는 느낌이 들긴 드네. 약간 이렇게 좀 쩍 벌리고 있긴 해야 되네. 그래도 난 좋은 거 같은데? 확실히 시트도 고급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 오늘은 지금 G80 지금 전기차 한번 빌려봤어. 내가 지금 GV80을 지금 계약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 근데 내가 워낙 전기차 성애자라서 한번 G80 이번에 한번 나왔다 그래서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서. 엑셀 밟았을 때 어때요? 엑셀을 밟았을 때 지금 우리가 트럭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 전기 트럭보다 이질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게 보면은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막 꿀렁꿀렁한 막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일반 승용차처럼 되게 부드럽고 일단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차선 변경을 해도 따로 이질감도 없고, 그게 이제 트럭과의 뭐 이렇게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원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가 밑으로 깔리잖아. 이게 지금 차 바닥 밑으로 이렇게 깔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차가 일단 하체 쪽으로 많이 무겁다 보니까 약간 다른 전기차들 막 뭐 코나 막 이런 애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코나는 이제 차선 변경을 할 때 약간 막 꿀렁꿀렁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자연스럽지 못한? 근데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전기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나는 내연기관은 터보렉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엑셀을 밟아도 좀 한 박자 늦게 이게 가속력이 이제 이루어지잖아. 그런 게 이제 전기차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엑셀을 밟는 족족 나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래서 전기차를 좀 좋아하거든. 이거는 완충하면은 얼마나 가요? 이거는 제 완충을 하게 되면 427km를 간대.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게 많이 가네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트럭도 한 270? 지금 여름 때 한 270에서 300 정도 나오는데,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게, 그냥 그거는 순수 주행 가는 거리지만 뭐 우리가 에어컨을 키잖아. 네, 맞아요. 안 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10km에서 20km는 날아가잖아, 주행 가는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427km를 온전히 다 쓰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 확실히 현대 기아차가 옵션이 진짜 좋은 게, 방금도 앞차가 출발하면 전방에 있는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약간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알다시피 이제 너나 나나 예전에 이제 BM에서 이제 일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편의 기능까지는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옵션까지 다 넣었을 때의 그 가성비는 외제차가 따라오기는 진짜 힘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약간 가속을 해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킹 할 때 이질감도 따로 없는 것 같아. 원래 약간 회생제동 같이 걸리면서 추가로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이제 디스크를 잡아줄 때 이거 따로 약간 막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얘는 그런 거는 좀 없어서 그냥 일반 승용차 내연기관차 타는 것 같아. 아까는 컴포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스포츠로 놓을 건데, 이 컴포트와 스포츠와 이게 에코모드의 차이가 뭐냐면은 모터 구동 방식에 따라서 되게 다르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가 앞뒤로 달려서 사륜 구동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모터를 뒤에 것만 쓰냐 아니면은 전부 다 쓰냐, 이 차이로 나뉘는데,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는 일정 속도가 올라가면은 사륜으로 바뀌게 되거든. 이게 속도에 따라서 이거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에코 모드에서는 20km까지는 사륜을 쓰지만 10km가 넘어가면은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뒤에 모터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는 항시 앞, 뒤 둘 다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확실한 스포티함을 더 강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 보면은 이제 배터리량도 지금 EV 설정에서 정할 수가 있대. 그거를 설정을 해서 얼만큼까지를 충전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세팅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보통 이렇게 배터리는 완전 충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배터리에 더 무리가 많이 가서, 뭐 제조사나 이런 데서는 80%까지
충전을 되게 권장을 많이 한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27km를 온전히 탄다라고 하기에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이제 집밥이라고 하지. 그 집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도 충전 시설이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두 가지가 다 온전하게 갖춰졌을 때 전기차를 사는 걸 추천한다고 많이들 하셔. 관공서라든가 지하에 보면은 충전 시설들이 있는데, 뭐 그런데 보면 항상 꽉 차 있어.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하나둘씩 계속 파 있는 게 보이거든. 지금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8천이 좀 넘는데, 이제 개별 소비세를 적용받아서 8,200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50%까지밖에 받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서울이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60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더라고. 사실 이렇게 보조금을 거의 뭐 못 받는다고 보면 될 정도로 이 차는 좀 가격대가 좀 상당하지.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전기차들에 비해서 무엇보다 약간 실내가 되게 고급진 전기차는 처음이야. 테슬라 마감재는 되게 뭔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에 몰빵을 해서 그런지 뭔가 다 허접해. 이 단차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GV80 이제 출고가 다음 달이거든. 볼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까? 내가 유류비랑 전기 충전 비용이랑 그 유지비 그런 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일단 이 차의 그 전기를 완충을 했을 때 25,540원인가? 대충 26,000원 정도로 나오더라고, 완충을 했을 때. 그리고 G80 유류비, 기름값만 봤을 때 지금 1,650원 정도 하는데, 리터당 그 정도로 봤을 때 대충 한 11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오일도 교환을 해야 되고 해서 뭐 유지비가 그냥 공통적인 거는 일단 다 빼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크게는 엔진오일 정도니까 1년에 한 번 교환을 한다고 치면은 1년은 그냥 그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한 10만원 정도로 잡았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차이가 한 100만원 정도 나더라고. 요 차가 8,200 정도이고, 네. 그 다음에 내연기관 차가 대략 한 6천, 그냥 옵션을 좀 넣고 이래저래 넣고 해서 6천 한 300, 400 정도라고 했을 때 그냥 대충 한 2천만원 정도의 차이를 메꾸려면은 그 G80 전기차의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냥 나는 GV80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지. 그리고 난 처음에 이 조그 셔틀이라고 하지, 요거가 되게 불편할 줄 알았거든. 평소에 그냥 기어봉으로만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근데 이거 써보면은 진짜 편하다. 그리고 핸들이 탈 때 보면은 단단한 편이야. 원래 되게 이렇게 저속이나 이럴 때는 되게 물렁물렁하거든. 고급 세단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난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좋아해. 오, 이렇게 바로 딱 잡아주는구나. 원래 약간 뒤틀리는 게 좀 되게 강하거든, 그런 전기차들을 보면은.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따로 없어서 딱 차체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아. 안정성이 확실히 좋네. 진짜 이번 거는 되게 완성도가 진짜 높다. 가격이 조금 아쉽지만 그거 빼면은 모든 게 다 좋은 차.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솔라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위에 이게 뚜껑에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어서 그걸로 이제 또 충전을 하는.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엄청나게 이걸로 인해서 배터리 효율이 막 엄청 늘어났다 이런 거는 없대. 도움은 준다, 요 정도. 겨울에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 겨울에는 애초에 이런 주행 가는 거리가 웬만하면 안 나올 거야. 거의 뭐 한 털이 한 20-30%는 날아간다고 알고 있거든. 그 주행 가는 거리가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아무래도 배터리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히터 펌프를 넣고 해도 그래도 확실히 겨울에는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겨울철에 이런 세단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불편한 게, 내연기관은 엔진의 열로 시동을 걸어놓으면은 이 앞유리창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얼어있는 것들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어느 정도 약간 녹일 때 도움을 많이 주는데, 전기차는 그게 너무 불편해서 예전에 막 테슬라 뭐 타시는 분들 이제 딱 보면은 겨울철에 진짜 시골에선 절대 타지 마라, 꼭 지하주차장 있는 데서 해라. 네. 여기가 안 녹아. 엔진열이나 이런 건 열이 따로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네. 이게 녹으려면 한참 걸린대. 그런 또 의외의 불편함이 또 있지. 그래도 뭐 전기차가 주는 메리트가 워낙 크니까. 어떤 거 같아요? 옆에 타보니까? 저 확실히 BMW 차는 많이 타봤는데 7 시리즈에 견주어도 될 만큼 뭔가 승차감도 되게 편안하고, 일단 기능적으로 면으로 봤을 때도 전혀 꿀리지 않고
그 차 가격은 또 업 단위이다 보니까 그렇지. 진짜 가성비로는 물론 이제 차량의 성능 그 자체는 7 시리즈가 정말 좋지만 네. 이제 편의 옵션들까지 다 고려를 해보자면 괜찮지. 무난무난하게 타는 용도라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단으로 딱 좋다.